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춘천에도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있었고, 지금 제 집이 부평에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뒤에 중앙부처 관계자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다 보면 엉성한 그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거대로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부대로 인해서 주변에 낙후된 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생겼고, 그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평에서는 부영공원이 2016년에 정화가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염이 확인되면 바로 정화를 하면 좋겠지만 과연 늦어지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염 문제에 대한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은 한 발 물러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까 비용 편익 얘기할 때도 땅값 얘기를 하고 아파트값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 100년 넘게 접근하지 못했던 곳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세들이 지금 이제 환경 위기라고 하거든요.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군 기지의 오염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참고로 미국은 토양 오염 물질을 한 400개 정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미군 기지 안에 오염 물질이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소지도 있다. 그러면 과연 조급한 게 미래 후세를 위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아까 남경필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과에도 토모 도시공학이 결국엔 건설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대두가 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이 정말 그 도시에 50년, 100년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군 기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에서 발표하신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다만 내부의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다. 그러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정화를 할 거냐, 이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앙정부에서 오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군 기지는 지방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했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방정부가 매입을 해서 지방정부가 공원 조성하거나 어떤 시설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라는 부분, 그 이후 활용에 대한 것도 중앙정부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방정부가 몸이 달아서 빨리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환이 되는 겁니다. 부평 같은 경우도 그 정화조 부지가 반환이 돼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부평과 상당히 아마 노력을 해서만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는 마지못해서 협상에 나서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 뭔 얘기냐면, 과연 중앙정부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반환 이후까지 고민을 하느냐, 그게 그대로 지방정부의 삶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것도 아까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어느 상황이냐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도 이거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파에서의 오염의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아까 앞에 세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과 좁은 땅덩어리 한국이 토양 오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환경부 그래 했느냐라는 겁니다. 드러난 정보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몇 가지 과거에 미군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언급해 놨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외국의 언론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근데 충분히 자료의 공유 차원에서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미군 기지 오염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환경부가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지속적으로 해왔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거는 이 문제가 미군 기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없으면 모르겠는데 평택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문제를 누가 부담하냐는 앞으로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이 사례가 돼서 앞으로의 문제, 환경 문제에도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례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존심, 환경 주권에 대한 문제 관점에서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